자, 현재 화면에서,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서, 자, 이 문서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사진 편집을 한다거나 뭔가 문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러스트레이터는 처음부터 문서의 크기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어요. 아트보드라고 해서. 자, 포토샵도 그게 가능하고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현재 문서의 크기는 몇인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메뉴라는 곳에 가고요. 그 중에 이미지. 자, 메뉴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여기 써 있는 파일, 에디트, 이미지, 레이어, 얘네들을 통칭 메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뉴바라고 하니까. 자, 이 안에서 이미지에서 자, 이미지 사이즈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자, 캔버스 사이즈가 있고 이미지 사이즈가 있어요. 자, 이미지 사이즈를 볼게요. 자, 보시는 게 이미지 사이즈고요. 왼쪽에 보이는 건 그냥 임시로 잠깐 보이는 화면입니다. 현재 아이의 크기는 자, 픽셀 단위로 놓고 보면은 2560 픽셀이고 가로 기준, 세로는 1200 픽셀입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자, 150 픽셀 슬러시 인치니까 PPI라고 합니다. PI든 뭐 도트 퍼 인치든 관계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가로 1인치, 세로 1인치 안에 몇 개 정도로 구성된 이미지냐? 150개 정도로 구성된 이미지다. 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인쇄를 하기엔 조금 약하고 뭐 웹이나 이런 쪽으로 띄우기에는 나쁘지 않은 정도. 괜찮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밑에 뭔가를 크기를 줄여본다고 써 있는데 자, 캔버스 크기라고 써 있었어요. 자, 캔버스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여기서 사이즈를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2560이라고 된 거를 밑에 1920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밑에 세로는 2300으로 바꾸래요. 세로를 바꾸려고 그랬더니 위에를 줄이니까 같이 줄어들어요. 그죠? 왜지? 자, 한 번 더 2300 같이 변경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왼쪽에는 요 사슬이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러네요. 사슬을 풀고 가로 값을 1920으로 바꾸고 높이 값을 2300으로 바꿔봅니다. 자, 아직 정확한 설명 안 드렸고 요 이미지 사이즈라는 곳에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왼쪽에 보이는 샘플링 이미지가 조금 뭔가 이상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이미지랑 비교를 놓고 봤을 때 뒤에 있는 이미지는 원본은 가로로 긴 형태였다면 지금 이 아이는 위아래로 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이, 뭐 임시로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겠지 생각을 하시고 OK를 눌러볼게요. 그럼 실제로도 이미지가 찌그러지면서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미지 사이즈는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 사이즈란 말 그대로 이미지, 사진 또는 이미지의 크기를 변경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요 사슬 모양을 클릭을 하면 요거를 풀어버리면 당연히 왜곡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미지 자체를 사진 자체를 그대로 늘리거나 그대로 축소하거나 어쨌든 확대 축소 강제로 키우거나 줄이는 게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취소하고요. 컨트롤 Z로 돌릴 건데 돌리기 전에 잠깐만요. CC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CS6를 버전 사용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2019 이상을 쓰시거나 이전을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패널에서 요거 이렇게 생긴 히스토리라고 하는 상단에 윈도우에 보시면 히스토리라고 써있는 패널을 켜주시면 이 히스토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작업을 했던 것들이죠. 작업을 했던 거를 일일이 뭐 툴을 뭘 썼다 뭘 썼다 해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기능이라는 거죠. 이때 이 개수를 기본적으로는 20개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바꾸시려면 우리 환경 설정에서 Edit, Preference, 환경 설정에서 이 히스토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록 개수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컴퓨터는 50개로 되어 있죠? 컴퓨터 사양이 요즘 뭐 말하는 게임이나 이런 게 돌아가는 정도라면 50개를 하든 100개를 하든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뭐 50개 이상 늘어난다 그러면 최소한 16기가 이상의 램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하드도 사용하고 있는 포트 C 드라이브 기준으로 최소 100기가 정도 이상의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 꼭 이런 건 아니고 그래야 조금 더 여러분 작업하실 때 좀 낫다라고 이해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요거 한 20개 정도로 줄여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만큼 시스템 많이 잡아먹어요.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필요할 때마다 클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메뉴에 거 보시면 처음 파일이에요. 띡 이렇게 중간에 다른 작업을 하면 밑에 거 지워지겠죠? 다시 밑에 거 누르면 이렇게 방금 전에 썼던 기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일부러 히스토리를 알려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2019 버전을 기준으로 단축키가 바뀌었어요. 단축키가. 이전에 했던 작업으로 돌아가려면 우리 일러스트레이터는 컨트롤 Z를 하면 이전으로 돌아갔잖아요. 네. 자, 2019 버전 이후로는 컨트롤 Z키를 누르면 일러스트랑 똑같이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또 한 번 컨트롤 Z를 누르면 자,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즉 순서상으로 따지자면 A 작업을 하고 B 작업을 하고 C 작업을 하고 D까지 할게요. D 작업을 했을 때 컨트롤 Z 하면 C로, 컨트롤 Z 하면 B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2019 버전 이전 버전은 자, 컨트롤 Z를 누르잖아요. 그럼 이전으로 갑니다. 근데 한 번 더 컨트롤 Z 하면 이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전의 최근으로 갑니다. 돌아옵니다. 무슨 말이냐? 이걸 이전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자, A가 있고, 그 다음 작업하면 똑같이 B가 있고, C가 있고요. D가 있어요. 잘 보세요. 컨트롤 Z 했어요. 지금 상태에서. 돌아갔어요. 컨트롤 Z 합니다. 돌아옵니다. 이렇게 무한으로 돌아요. 무한으로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Z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컨트롤 Z라는 단축키를 쓰시는 게 아니라 녹색이 잘 안 보일 테니까 오렌지로 바꿀게요. 컨트롤 Alt Z를 누르셔야 돼요. 컨트롤 Alt Z를 눌러야 전으로 갑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갑자기 컨트롤 Z를 누르면 어떻게 갈까요? 무조건 최근으로 갑자기 삥 하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때 다시 컨트롤 Z 또 누르면 내가 여기서 컨트롤 Z 했어요. 그러면 다시 일로 와요.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최근 상태의 걸 컨트롤 Z 한 것도 컨트롤 최근이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개념이 달라요. 평균적으로 여러분이 뭐 다른 툴을 썼을 때 컨트롤 Z하고 포토샵에서 2019 이전에 쓰던 컨트롤 Z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사용하실 때는 권장, 자, 요거 메모 다 하셨겠죠? 자, 포토샵을 사용하실 때는 가급적 2019 이상을 쓰시는 게 좋아요. 단축키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한두 개, 사실상 단축키는 한두 개밖에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한두 개 기능에 의해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2019 이상을 쓰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최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신다면 특히 편집은 그래도 괜찮은데 웹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CC 버전 이상을 쓰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써야 되는 아트보드라고 하는 기능을 써야 되기 때문에 포토샵에도 아트보드가 있거든요. 이 아트보드라는 기능이 필요해요.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CC 버전 이상을 쓰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올해도 써볼 거고요.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옛날에 구매했던 뭐 CS6인데요. 그 평생 버전이니까 그냥 쓸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대안을 알려드릴 거예요. 대안은 알려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요즘 얘기하는 뭐 제플린이라든가 아보코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호환이 아예 안 돼요. 요즘 기능이 어떤 것들하고는 호환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감안하고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게 무조건 좋다라고 사실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바꾸세요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기도 해요. 자, 혹시라도 옛날 버전을 쓰시는 분들 포함해서 아쉽게도 맥은 제한이 없어요. 그냥 최신 버전 쓰셔야 돼요. 자, 맥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최신 버전 쓰시라고 아니면 CC 버전 이상 쓰시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프로그램 하나를 미리 받을게요. 나중에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자, 인터넷으로 어시스터 P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찾겠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사이트가 살아 있었어요. 지금도 살아 있으면 좋겠는데 사이트는 살아 있는데 프로그램이 가끔씩 다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2016년에 운영을 하다가 뭐 오너가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 됐는지 프로그램을 판매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사이트를 닫았어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임시로 열어뒀었어요.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근데 작년 중순쯤에 갑자기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사이트에서 사실상 받을 수는 없고 인터넷으로 떠돌아다니는 버전으로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서 어시스터 PS라고 검색을 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영문 버전을 받으시든 한글 버전을 받으시든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옛날 버전이든 최신 버전이든 다운받을 수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네. 2013년 버전이긴 한데요. 그 이후의 거 2016년 거 구하실 수 있다면은 구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맥은 버전이 맥 OS 자체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모든 이 어시스트 PS가 다 동작이 안 돼요. 모하비 이후 거부터는. 그래서 맥은 현재로서는 이거에 대한 대안들이 전부 다 옛날 포토샵을 쓰신다면 비용을 지불하고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웹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일부러 아까 그걸 얘기를 했던 거고요.
CC 버전 이후에는 어시스트 PS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리긴 할 겁니다만, CC 버전은 그런 게 없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좀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 위주로 한 번 더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외에 제플린이라는 기능도 하나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또는 여유 되실 때 제플린, 맨날 이를 자꾸 듣는데, 자, 제플린.io라는 사이트에서 먼저 회원가입을 해 놓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완전히 무료는 아니고요. 프로젝트 3개인가까지는 무료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면은 3개 다 됐다. 더하면 돈을 내거나 아니면은 3개, 2개 지우고 또 쓰고 뭐 이렇게 하면 되죠. 회사 업무에서는 당연히 유료로 써야겠지만 개인 업무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십시오. 최근 들어서는 많은 회사들이 이 제플린 걸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같은 경우는 제플린이 아니라 아보카도 좋아하시죠? 아보코드라고 하는 이름 되게 비슷하게 만든 요걸 많이 이용합니다. 기능은 아보코드가 조금 더 많아요. 일러스트레이터에 있는 자료까지도 가져올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피그마, XD, 스케치 이런 아이들하고도 호환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하고 호환이 되어 있는데 제플린은 그런 것들은 조금 약해요. 그래서 거의 포토샵하고 호환이 되는 아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XD나 피그마도 된다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없었거든요. 조금 제플린도 이제 경쟁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아보코드랑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비용은 아보코드가 좀 더 비쌉니다. 옛날엔 똑같이 3개까지 무한이었는데 요즘에는 한 달 무료인가? 바뀌어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할 거니까 일단 제플린으로 진행할 테니 회원가입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산으로 간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화면, 아까까지 여기까지 했어요. 자, 컨트롤 Z라는 개념 설명하면서. 자, 이 화면 쓸 건 아니니까 처음으로 돌리고. 자, 이미지 사이즈가 아니라, 자, 이번엔 캔버스를 가지고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요 툴, 요 그림. 왼쪽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자, 여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크롭 툴. 그죠? 자, 한 줄로 되어 있는 분들은 두 줄로 바꿔주시는 게 더 보기 편해요. 자, 크롭 툴을 이용해서 화면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테두리에 변화가 생깁니다. 끝에 있는 아이를 잡고 움직이면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영역까지 잡아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때로는 그냥 화면 자체를 드래그를 해서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든 일단 관계는 없고요. 키보드 엔터를 눌러보시면 자, 그만큼 양쪽 이미지가 잘리죠. 이건 이미지 사이즈랑은 조금 다르죠. 이미지는 이 자체를 일부를 잘라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는 개념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이 아이는 그 이미지 자체를 잘라서 커팅하는 개념이에요. 이걸 캔버스의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자, 캔버스랑 이미지랑 개념이 좀 달라요. 한 번 더 하면 설명할게요. 자, 위에 보시면 이미지에 아까 보신 건 우리가 이미지 사이즈였고요. 이번에 보실 건 캔버스 사이즈입니다. 자, 캔버스 사이즈에서 이 렐러티브를 체크가 되어 있으면 현재 크기를 기준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뜻이니까 풀고 쓰겠습니다. 현재 크기는 저는 2037이에요. 저랑 다르실 수 있어요. 자른 게 있으니까. 자, 관계없이 저는 가로값을 1920으로 바꾸고 높이값 써있는 대로 23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사실상 제가 줄여놓은 아이를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더 작아지는 개념이죠.
그러니 그림을 보시면 현재 내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축소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2300이라는 얘기는 기존의 값이 여기 보시면 1200이었어요. 저는 더 늘어나는 개념이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늘리겠다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개념이에요. 이대로 쓰시면 전혀 관계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만약에 웹페이지를 만든다 그럼 열심히 여기다가 로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상태에서 위로 늘어나고 아래로 늘어나면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아래로만 늘어나는 게 좋을 테니까 위를 체크하시면 될 거고요.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로 싹 바뀌어요. 이렇게. 그 양쪽 옆에서 가운데로 줄어들면서 아래로 늘어나는 케이스가 되겠죠. 반대로 난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과 아래쪽으로 변형을 일으키고 싶어. 그러면 기준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여러분들 쓰시기 굉장히 편리하게 써먹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사실은 일러스트레이터로 따지자면 아무거나 그릴게요. 하나의 어떤 도형이 있다라고 쳤을 때 이 도형의 크기를 나는 변형을 할 건데 여기서 이 부분 가운데를 기준으로 커질 거냐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변형을 할 거냐 이 개념이랑 같은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에 보시면 이런 화면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럼 내가 이거 가운데로 기준으로 조정을 해볼게요. 톡톡톡 어때요? 옆으로 늘어나죠? 자, 혹시 모르니까 이 상태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로 늘리나? 그쵸? 근데 제가 이거를 왼쪽 상단으로 체크하고 가로로 늘려볼게요. 그 왼쪽 가만히 있고 오른쪽으로 만들죠? 아래로 만들 거고요. 자, 요 개념 일러스트레이터도 있어요. 그대로 포토샵에서 똑같이 적용하는 방법이고요. 이때 아래쪽에 있는 아이는 백그라운드 말 그대로 현재 파일에서 배경의 색깔을 뭘로 할 거냐. 현재 이 아이의 배경 색깔은 자 레이어 패널 제가 일부러 켜놨습니다. 배경 색깔이 흰색으로 되어져 있어요. 늘어났을 때 배경 색깔 뭘로 처리할 거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는 흰색 배경인데 나는 늘어난 색깔을 붉은색으로 바꿔줄 거야. 하고 OK를 누르시면 자 눌러볼게요. 자 늘어난 공간만큼 붉은색으로 바뀌어 있겠죠. 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는 변경됐나요? 전혀 안 변했죠.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미지 사이즈라는 개념과 캔버스 사이즈라는 두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캔버스는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무엇? 틀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이미지 사이즈는 그냥 이미지 자체를 말하는 거겠죠. 조금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자, 이미지는 그 그림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이 캔버스는 그림과는 관계없이 그 밑에 깔려있는 그냥 종이 아무것도 없는 그 종이 판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책상은 캔버스고 이미지는 뭐예요? 그 위에 올라있는 노트 이런 것으로 되어 있죠. 노트라고 말하면 좀 그런가? 책, 사진
자, 내용 정리되셨습니까? 자, 한 가지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러스트레이터 쪽에서는 자꾸 이거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큰 틀 안에다가 여러 장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판을 추가로 그렸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바깥에 있는 이 아이를 우리는 도큐먼트라고 얘기를 했었고, 안쪽에 있는 이 아이들을 우리는 종이, 그림을 그리는 아트보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장이 아니라 여러 개를 그릴 수 있는 환경.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에 대한 개념을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그냥 담벼락. 자, 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담벼락 위에 종이 여러 장 깔 수 있고, 담벼락 자체의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큐먼트는 쉽게 말하면 그냥 담벼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웠던 거죠. 자, 여기에 포토샵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포토샵의 경우는 하나의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 틀. 요걸 우리가 캔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캔버스 언제 써요? 그림 그릴 때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캔버스 뒤에 있는 흔히 이젤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죠. 그럼 이 캔버스 바깥에 들어가는 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딱 캔버스 공간만큼 그림을 그릴 수 있죠. 네. 그래서 포토샵은 정해진 영역 바깥으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됐죠? 자, 요게 CS6 버전 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버전이 올라가면서 포토샵에 어떤 기능이 하나 더 생겼냐면 아트보드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CC 2016인가? 그때부터 아마 생겼을 거예요. 제가 알기론. 곧 2016, 2017 차이인데, 자, 요 기능이 첨부가 되면서 포토샵이 진화를 합니다. 배경의 캔버스 자체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자,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 중에는 단순하게 그림만 그리는 화가만 있는 건 아니에요. 흔히 콜라주처럼 종이를 찢어가지고 붙이거나 필요한 종이를 갖다 붙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그런 개념으로 갑자기 이 자체에 어떠한 틀을, 종이에 틀을 하나 또 집어넣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도큐먼트 아트보드처럼. 자, 그래서 포토샵에 들어가는 이 종이 붙이는 포스트잇처럼 붙인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아트보드입니다. 작은 그림을 그리는. 그래서 포토샵에서 아트보드를 활성화해서 쓰면 뒤에 있는 이 캔버스는 자연스럽게 숨겨지게 됩니다. 보이지 않게 돼요. 온리 아트보드만 남아있죠. 이 아트보드는 포토샵처럼 여러 개를 띄울 수가 있는데 온리 이 개념은 웹 쪽에서 특화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인쇄 쪽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영상에서 나올 수 있어요. 어차피 같은 RGB 계통이니까. RGB 계통에서 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인쇄를 무조건 안 된다라는 개념은 좀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때 나 이거 아트보드 따로따로 있는 거 좀 불편한 것 같은데 한 장으로 합칠까? 라는 버튼을 딱 누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포스트잇을 본드로 아니 풀로 완전히 딱 붙인 것처럼 더 움직이거나 떨어지지 못하게 바뀌면서 하나의 뒤에 있는 이 캔버스 안에 전부 다 붙어버려요. 애초에 그냥 캔버스 위에 그림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여러분들 포스트에다가 떴다 붙였다 하게 붙였다가 이거 이제 더 이상 떨어지면 불편하니까 풀로 막 바른 다음에 떡 붙여버리면 못 띄잖아요. 그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그러니까 요 아트보드는 띄었다 붙였다 할 수도 있지만 아예 완전히 딱 붙여버릴 수도 있다.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CC 버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전 버전과 후 버전의 기능이 우리는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캔버스와 이미지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겸사 아트보드라는 개념 잠깐 같이 설명을 좀 드렸어요.